자, 그러면 이제 요게 1차 작업, 요게 SR10짜리 먼저 보스하고 그 다음에 여기 커팅하는 부분을 할게요. 그래서 보스를 하고 커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요거 보스 형상부터, 볼록티안 보스 형상부터 먼저 그릴게요. 자, 그러면 먼저 지금 현재 작업 평면이 여기서 보면 정면이라고 돼 있어요. 정면. 자, 그러면 자, 리본 메뉴에서 탭의 상단에 뷰 탭을 선택을 하면 화면 표시에서 여기 있는 지시침 표시를 마우스로 클릭을 하면 여기서 작업 좌표계 자, 여기 보면 C 코디네이터 워크 코디네이터 시스템에서 작업 좌표계 작업 평면을 이 부분을 정면으로 해놨어요. 정면. 그래서 정면을 기준으로 해서 작업 좌표계가 X, Y, Z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래서 작업 좌표계 오른쪽 상단에는 T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공구 좌표계인데요. 지금 가공은 아직 진행하는 게 아니어서 작업 좌표계를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해서 SR 에서 10자리 여기 중심에서부터 SR 10자리 도형을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0도에서부터 90도 구간만 그릴게요. 0도에서부터 90도 구간만 그리겠습니다. 참고로 빠진 게 하나 있다. 도면에서 보면 자, 위치는 여기가 보니까 중심점의 위치는 여기서부터 아래쪽 방향으로 해서 -5 되는 지점입니다. SR10의 중심점의 위치가 -5 되는 지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 점에서부터 선을 -5 되는 선을 먼저 그릴게요. 그래서 요거 나중에 회전을 하려면 그래서 회전축이 또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와이어프레임에서 두 점 선 그리기를 체크하세요. 자, 두 점 선 그리기를 선택을 하면 타입의 자유형, 수평선 그리기, 수직선 그리기가 있습니다. 타입의 자유형, 수평, 수직이 있는데 여기서 센터에서부터 아래로 수직하게 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수직에 체크를 하고요. 그래서 수직에 체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직선의 길이에다가 5를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물쇠를 잠궈도 되는고요. 안 잠궈도 사용도 됩니다. 자물쇠를 잠그면 나중에 반복해서 5mm 치수를 여러 번 위치 지정해서 반복 작업할 때 아니다 나 한 번만 작업하겠다 하면 자물쇠를 굳이 안 잠궈도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마우스로 포인트를 여기를 클릭을 하면 됩니다. 분명히 5라고 입력을 했는데 클릭을 하면 얘가 이렇게 변화가 생겨요. 그래서 위쪽 변화인지 아래쪽 변화인지 제가 여기다가 값을 5라고 입력을 해 볼게요. 아래쪽으로 5 입력하고 움직이면 위쪽 방향, 아래쪽 방향. 그래서 Escape를 눌렀습니다. 여러분 기다리시고요. 두 점선에 자, 직선의 길이에다가 5를 입력을 하고요. 클릭하면 자동으로 또 취소값이 변하니까 자물쇠를 잠그는 거예요. 수직의 길이 5, 자물쇠 잠그고 마우스로 포인트를 클릭하고요. 그 다음 이제 마우스로 움직이면 위쪽 방향이냐 아래쪽 방향이냐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 방향에 놔두고 그 다음에 클릭을 하시면 돼요. 이게 아마 편할 겁니다. 더. 그 선이 다른 데서
자, 그러면 5mm 이렇게 선이 아래쪽 방향으로 그려졌죠? 자, 그리고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서부터 여기서 중심점이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SR10짜리 호를 그릴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호 그리기 방법에서 끝단점 옆에 삼각형을 클릭을 하면 서브 메뉴가 나타나고요. 거기에 보면 거리각도 라는 게 있어요. 거리각도. 자, 마우스로 요거 호를 그리겠습니다. 호의 거리각도를 선택을 하면 먼저 방법의 수동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크기 반경값이 에서 SR10이었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10을 입력을 하고요. 10 아닌가? SR10 요거 먼저 요거 해요. 요거 SR10을 먼저 입력을 하고요. 자물쇠 잠그겠습니다. 그 다음 시작 각도. 자, 시작 각도는 그래서 여기서 중심 센터에서부터 여기가 0도에서부터 90도까지 0도에서부터 90도까지를 먼저 입력할게요. 그래서 시작 각도는 0도, 끝 각도는 90 엔터. 아이고 90 엔터. 그리고 마우스로 원의 중심점 여기에 포인트를 클릭하세요. 중심점 입력에 여기에 포인트를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클릭한 점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혹여 이 모양이 안 나왔다 그러면 방향이라는 부분에서 반대 호를 클릭하면 이렇게 표시가 돼요. 시작 각도, 끝 각도는 입력을 했지만은 모양이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정된 호, 반대 호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방향. 여기는 지정된 호로 돼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확인. 자, 그러면 여기 호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요거 기준으로 있고요. 다시 이제 도면을 보니까 요거는 이제 볼록하게 생성될 호의 일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안쪽은 또 요게 오목하게 파져 있어요. 볼록도 있고요. 여기에 오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목한 부분을 보니까 여기 오목한 부분이 보니까 깊이 -5 기준으로 해서 SR15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SR15라고 돼 있는 부분 여기에 호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목하게 생긴 호. 자, 그러면 제가 여기에다가 보조선을 그리겠습니다. 이 끝에서부터 이렇게 보조선을 그릴 거예요. 자, 그러면 와이어프레임에서 두 점선을 선택을 하고요. 자, 이번에는 여기서부터 오른쪽 방향이니까 수평선 그리기 자물쇠 풀게요. 치수 5 풀고 수평선 그리기 방법으로 바꾸고요. 타입. 그리고 마우스로 여기를 클릭하고요. 직선의 끝점을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참고로 굳이 여기까지 안 맞춰도 돼요. 그냥 길게 수평선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길이는 보조선이니까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고 확인해 주세요. 이건 보조선입니다. 자, 그러면 오목한 호를 그리는데 이 보조선이랑 탄젠트하게 만나면서 위치는 이 선상의 끝점에다가 그릴 거예요.
자, 그러면 원호 그리기 방법 중에서 접원호 그리기라고 있습니다. 자, 접원호 그리기를 마우스로 클릭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모드는 한 요소, 그 다음에 한 점, 중심선 다이나믹, 세 요소 원, 두 요소라는 작은 모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모드라는 것은 접하는 곳이 하나냐, 또는 두 개냐, 세 개냐, 또는 중심선 기준을 접하고 중심선이 있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한 요소는 요게 보조선에 접하면서, 그리고 위치는 이 끝점에서 시작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한 요소, 접할 요소 하나. 그리고 구의 반지름 SR15였죠. 그래서 크기에 반경 15를 입력을 하고요. 엔터. 자, 그러면 먼저 순서는 접할 도형을 먼저 선택을 하라고요. 접할 도형 보조선 수평선을 클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접점 어디랑 만나냐면요, 이 선이랑 만나는 요 끝점. 자, 이 보조선과 이 수직선이 만나는 이 끝점을 마우스로 클릭하면 돼요. 그리고 경우의 수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오는데요. 필요한 거는 요걸 선택하면 돼요. 경우의 수 남길 거 마우스로, 원호 생성될 원호를 마우스로 클릭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 이렇게. 자, 그러면 보조선은 여기 라인을 선택해서 키보드에서 딜리트 눌러서 삭제해도 되고요. 또는 키보드에서 펑션 키 F5를 누르면 치우기 메뉴가 실행돼요. F5. 키보드에서 딜리트 누르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필요한 거는 요거랑 요게 필요해요. 요거 두 개. 그러면 위쪽은 트리밍으로 잘라내야 돼요. 나누기, 지우기. 그 다음에 삭제될 곳 클릭을 하시면 돼요.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잘 보세요. 근데 이까지는 다 안 잘려집니다. 이렇게 클릭, 짜투리 남는 거 클릭,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되고요. 또는 제가 실행 취소 컨트롤 Z 했습니다. 나누기 지우기를 하면 클릭이 여러 번 돼가지고 제가 옆에 보면 에서 트림 자르기 확장이라는 명령이 있어요. 이거를 클릭할게요. 자, 트림 자르기 확장. 자, 그럼 명령이 한 개, 트림 명령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명령, 브레이크, 자르기 명령이 있고요. 확장에서 길이 조정을 해서, 여기에는 확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연장 길이. 요거요. 확장에서는 요걸 말해요. 주어진 길이 값만큼 늘리는 거. 자, 그래서 타입이 있어요. 그래서 트림이 요거고요. 자르기는 이 부분을 체크하면 돼요. 확장은 요 부분을 값을 이용을 하면 돼요. 그래서 트림 자르기 확장에서 갑자기 또 펜이 왜 안 그려지지? 건전지 안 들어가는 타입인데. 자, 그래서 트림 모드로 하고요. 트림. 그리고 방법에는 자동 한 요소 트리밍, 두 요소 트리밍, 세 요소 트리밍, 그래서 점 트리밍, 연장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는 두 요소 트리밍을 하세요. 자, 두 요소 트리밍을 하면 이게 미리 보기가 돼 있어요. 예시를 잘 보시면 직선 두 개가 교차되고 이렇게 남는다. 그러면 요게 삭제되고 요게 삭제되는 거예요. 마우스 포인터예요. 남길 부분은 클릭하시면 돼요. 이쪽을 클릭하면 이렇게 남는 거예요. 근데 마스터캠의 예시는 따로 없지만은 만약에 직선이 이렇게 생긴 도형이다 가정을 하면, 자, 이렇게 생긴 도형이다. 그때 이제 마우스를 포인트를 제가
요게 클릭을 하고 요게 클릭을 하면 이럴 경우에는 지금 안 만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들 보면 이거는 연장하는 명령이 extend 명령이 있죠. 근데 마스터캠의 그 extend 연장은요, 트림 안에 내포를 하고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얘가 자동으로 연장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쪽이 트리밍 돼요. 여기 클릭하면. 따로 extend 연장은 없는데 트림이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자동으로 가서 붙어요. 그래서 결과는 이렇게 기억자 형상으로 만듭니다. 자, 그래서 타입은 트림, 그 다음에 방법의 두 요소.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남길 부분, 연장을 내포하기 때문에 그래서 남길 부분 클릭, 여기도 클릭하시면 돼요. 이렇게 클릭 해주시면 되고요. 자, 축을 선택할 때 이 부분을 이걸 한번 연장을 써볼게요. 연장. 그래서 연장의 길이 값은 한 5mm를 주고요. 죄송해요. 자동으로 놔두고요. 연장 말고요. 자, 연장 길이에다가 5로 주고 자동에 그 다음에 여기에 포인트를 클릭할게요. 그러면 클릭한 그 점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으로 5mm가 늘어날 거예요. 이게 값이 아까 연장이 맞는데 이게 자꾸 잘 안 들어가서 자동으로 했다가 다시 자동으로 여기에 연장이 돼요. 자, 컨트롤 Z. 자, 트림 자르기 확장해서 트림의 연장 길이는 뭐 예를 들어서 3mm다. 3을 입력하고요. 위쪽 클릭하면 클릭한 끝점에서 위로 3mm가 늘어나요. 아래쪽 클릭하면 가까운 끝점 기준에서 아래 방향으로 3mm가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에다가 연장 길이에다가 마이너스 3을 주고 엔터 한 다음에 마우스로 아이고 뭐야, 마이너스 3 그리고 클릭하면 3mm가 마이너스 값을 주면 줄어들어요. 3mm. 이렇게 플러스 하면 늘어나고요. 마이너스 값을 주면 줄어듭니다. 주어진 길이값만큼 연장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게 있는 도형 가지고 이제 회전을 할 거예요. 회전. 자, 그러면 메뉴에서 리본 메뉴에서 곡면 와이어프레임 바로 옆에 있는 곡면 탭을 선택을 한 다음에 그래서 회전 곡면이라고 있습니다. 회전. 그래서 곡면의 회전. 자, 먼저 체인으로 프로파일 커브를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체인으로 해서 여기 있는 홀을 클릭해 주시고요. 끝점 길이 연결되어 있는 거는 한 번에 선택이 됩니다. 체인. 자, 그런 다음에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전축 직선을 마우스로 클릭합니다. 자, 클릭을 하면 여기 있는 시작 각도 0도에서부터 끝 각도 360도까지 회전됐고요. 만약에 끝 각도에다가 180도 입력하면 반만 회전이 돼요. 그럴 때 방향을 1, 2 해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360도 할 거니까 방향은 의미가 없죠. 360도. 그리고 확인할게요. 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실행 취소 컨트롤 Z. 자, 리본 메뉴에서 곡면 탭에 회전으로 들어가고요. 회전. 자, 먼저 체인. 첫 번째는 프로파일 커버. 회전할 요소. 요게 원호랑 원호이고 두 개. 그래서 선택 방법에 체인 선택. 그리고 원호를 마우스로 클릭. 그래서 이렇게 1차로 잡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프로파일이 끝났어요. 그러면 여기에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확인. 확인을 끝나면 그래서 회전축을 선택을 하시라고 합니다. 회전축. 여기 있는 수직선을 마우스로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작 각도 0도, 끝 각도 360도 되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반만 하겠다. 그러면 끝각도에다 180도, 4분의 1 하겠다. 끝각도에다가 90도를 하면 되고요. 그럴 때는 방향을 아래쪽에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0도에서부터 360도로 돼 있으면 되고, 그리고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척벽과 가운데 보스 형상까지 작업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닥면을 여기다 채워야 돼요. 바닥면 채우기로 갈게요. 일단 바닥면을 채우기 위해서 커브 도형이 필요한데요. 제가 일부러 해서 홈에서 와이어프레임 색상을 좀 다른 색상으로 좀 바꿔 놓을게요. 컬러를. 자, 요번에는 커브를 곡면에는 끝단에다가, 곡면 끝단에다가 커브를 추출할 거예요. 그래서 커브를 추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와이어프레임에 보면, 자, 여기에 보면 끝단 커브가 있어요. 커브의 한쪽 끝단. 그래서 한 끝단이라고 돼 있는데요. 옛날부터 이름은 그래서 한쪽 끝단입니다. 한쪽 끝단. 그래서 커브의 한쪽 끝단을 클릭을 하고요. 마우스로 곡면을 클릭하고요. 마우스로 이제 움직이면 위쪽에 하면 위쪽에다 커브 추출하고요. 아래쪽 하면 아래쪽에 커브 추출되고 그 다음 옆으로 갖다 놓으면 세로 방향의 커브가 추출해요. 나는 바닥에 커브 추출하니까 화살표를 아래쪽에 옮겨놓고 클릭. 화살표가 활성화가 안 되는데. 곡면을 클릭을 해야 돼요. 그런데 아래쪽에 만들어져야 되는데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직선으로 만들어졌어요. 이거는 작업 평면에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지금 2D의 정면으로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2D의 정면으로 돼 있어서 그래요. 자, 그러면 제가 컨트롤 Z 실행 취소하고요. 작업 평면을 클릭해서 평면 아니면 얘를 3D로 바꿔볼게요. 현재 작업 평면은 정면인데 2D, 3D에서 제가 3D로 바꿔놓고 작업 평면은 정면 그대로 갔습니다. 다시 끝단 커브에서 곡면을 클릭을 하고요. 위치 지정. 정면이지만 얘가 3D로 돼 있으면 2D에서 다시 클릭하면 3D로 돼 있으면 그래서 작업 평면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곡면을 마우스로 클릭하면 화살표가 나타나고요. 추출하고자 하는 위치를 옮겨놓고 그 다음에 클릭해 주시면 돼요. 네. 자, 그러면 확인을 하고요. 자, 이제 바닥면을 생성할 커브를 만들었어요. 자, 이 커브를 이용해서 이 사이에다가 면을 생성을 할 겁니다. 리본 메뉴에서 곡면 탭을 선택을 한 다음에 방법은 평면 외곽이라고 있어요. 평면 외곽. 커브를 기준으로 해서 면을 채우는 거. 자, 평면 외곽에 들어가서 체인에서 먼저 바깥쪽 커브를 생성하고요. 그리고 안쪽 커브. 지금 한쪽 끝단으로 커브 추출한 거를 바깥쪽 안쪽을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확인하시면 돼요. 그러면 Shift 누르고 이렇게 움직이면 이 사이에다가 바깥쪽 커브랑 안쪽 커브 사이에다가 영역이 곡면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게 평면 외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확인. 자, 다음 작업은 여기 보면 자, 여기에서 바닥에 라운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라운더는 R3으로 있어요. 자, 곡면 필렛을 할 겁니다. 곡면 필렛. 그래서 곡면 필렛을 할 겁니다. R3으로 곡면 필렛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리본 메뉴에서 곡면에 보면 해서 곡면에 필렛으로 곡면으로 필렛이라고 있는데요. 삼각형 클릭하면 그래서 곡면으로 필렛, 그래서 평면으로 필렛, 커브로 필렛이라고 있는데요.
요거는 곡면과 곡면을 이용해서 필렛, 곡면과 평면을 이용해서 필렛, 곡면과 커브 도형을 이용해서 필렛이라고 보면 돼요. 여기서는 곡면과 곡면을 이용하는 거예요. 바닥면과 요게 R면을 선택해서 여기서 회전 곡면 있죠. 평면과 회전 곡면을 이용해서 곡면과 곡면을 이용해서 필렛을 할 거예요. 그래서 곡면으로 필렛. 자, 먼저 첫 번째 곡면을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먼저 작업을 하기 전에 설명. 자, 바닥면을 평면 외곽으로 했는 것을 바닥면을 첫 번째 곡면으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요게 회전 곡면이 있습니다. 요거를 두 번째 곡면으로 잡겠습니다.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1, 2번. 첫 번째 곡면, 두 번째 곡면은 바뀌어도 됩니다. 자, 첫 번째 곡면 요거 하고 확인한 다음에 두 번째 곡면 잡고 확인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다가 라운드 곡면 이렇게 R 곡면을 생성할 거예요. 자, 이렇게 R 곡면을 생성을 하는데 이렇게 라운드가 돼야 돼요. 요 사이에 라운드가. 자, 그러면 하살표 방향은, 자, 바닥면은 위쪽으로 하살표가 생성이 돼야 되고요. 옆에면은 이쪽으로 나와야지만 여기 생성이 돼요. 만약에 이게 하살표가 안쪽으로 들어간다면 이쪽으로 라운드가 생겨버려요. 하살표가 이렇게 생기니까 여기서 중심이 위쪽, 중심이 이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옆에면은 바깥쪽으로 놔야 되고요. 바닥면은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곡면 바닥면 선택하고요. 그래서 선택 완료 엔터를 누르셔도 되고요. 키보드 엔터 또는 여기 있는 선택 완료 아이콘을 클릭해도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곡면을 선택을 하라고요. 여기 있는 면을 마우스로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엔터 또는 선택 완료. 자, 그러면 이렇게 미리 보기가 마침 하살표 방향이 딱 맞았어. 운이 좋게. 그래서 미리 보기가 생성이 됐어요. 그래서 반경에다가 3. 그래서 3을 주고요. 그 다음에 계속 반복 작업을 해야 돼요. 적용. 파란색 체크는 적용입니다. 적용.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해야 됩니다. 이쪽에. 자, 이쪽 바깥쪽이 이렇게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척벽은 하살표 방향이 척벽은 어디로 되냐면 이렇게 내부로 들어와야 돼요. 바닥은 위로 올라가야 되고요. 근데 척벽이 자, 첫 번째 곡면은 하나 평면 외곽으로 되어 있는 바닥면을 선택을 할게요. 바닥면. 자, 첫 번째 곡면은 바닥면. 자, 두 번째 곡면은 그래서 한 개가 아니에요. 두 번째 곡면, 두 번째 곡면, 두 번째 곡면, 그리고 두 번째 곡면.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개죠. 두 번째 곡면은 네 번을 선택을 해줘야 돼요. 곡면의 개수 4개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곡면은 바닥면 선택을 하고요. 선택 완료 또는 키보드에서 엔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곡면은 여기 척벽.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그리고 선택 완료합니다. 자, 지금은 그래서 필렛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나와요. 아까 이건 곡면 썼죠? 이거는 하살표가 맞아요. 근데 이게 이것처럼 바깥으로 돼 있어서 여기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번째 곡면을 다 하살표를 내부로 바꿔야 돼요. 일단 확인을 한 다음에 자, 노말이라고 돼 있는
노말 수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노말 방향. 그래서 수정을 클릭을 하면 자, 척벽에 보니까 하살표가 안쪽으로 오지 않고 다 바깥쪽으로 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노말 방향 전환할 거 마우스로 클릭하면 전환이 돼요. 요 곡면도 클릭하니까 하살표 안쪽으로 전환이 되고요. 그래서 전환될 곡면을 마우스로 클릭해서 다 하살표를 안쪽으로 다 밀어 였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는 엔터. 그러면 3할로 이렇게 곡면이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최종 확인.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입체.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등각도 보고요. 그래서 3차원 가공할 형상을 이렇게 작업을 마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여기 있는 그래서 곡면을 이용을 해서 이 부분에서 3차원 가공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